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중국도 미세먼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삼동성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앞도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큰 사회 문제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참고로 중국의 역대 왕조 붕괴의 원인은 정치적인 자유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생 문제인데요. 예.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는 바로 이 환경 문제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미세먼지를 조금씩 줄여는 가고 있다면서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예.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줄이고는 있다고는 하는데도 이렇게 심각하고 또 그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인식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미세먼지 이 공기 오염이 한국으로 간다는 거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 환경부 대기국 국장이 예. 한국은 중국 탓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관리에 힘쓰라고 하는 정말 가소로운 적반하장의 소리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날 바로 중국 고위 당국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국면이라든가 국내 상황이 점점 쉽지 않은데 예. 한국의 민심을 돌려서 좋을 것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철회했고 얼마 후에는 중국 차관급 인사가 한국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네.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중 간에도 이런저런 협의와 또 실질적인 진척이 좀 있긴 있었죠. 지금 활발히 양국 간의 협력 과정 속에 놓여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한중 환경 협력 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예. 2030년까지는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지난 2월 20일에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 TF가 3차 회의를 가졌고 며칠 전에는 우리의 환경부 장관이 중국에서 관련 협의를 가질 정도로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중국도 우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의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놓여 있는 국제 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 국면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나라 한 나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까지 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전 강국, 무시 못할 중전 강국이거든요. 예. 이 대한민국 민심이 중국에서 멀어져 갖고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또 공산당 정권의 명운도 달렸고 어쨌든 미세먼지는 중요하게 다루고 한국과도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가시적 효과가 나려면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도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일반 민심이 아직도 환경 의식이 아직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환경 문제가 안 좋아지는 걸 갖다가 정부한테 해결하라고 하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국민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군다나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최첨단이라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국면이기도 하긴 한 것이죠. 네, 우리 국내 여론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국을 강하게 질타해 주세요. 이런 여론이 높긴 합니다만 이게 질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중국에 대해서 책임 공방에 너무 나서기보다는 중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알 건 다 압니다. 다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찌르니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예. 이거는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우리보다 중국에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향은 덜 받지만 더 발빠른 대응을 함으로써 네. 일본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실리도 톡톡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실리요? 예를 들면은 1988년에 중일 우호 환경보호센터를 먼저 설립했고요. 1994년에는 양국 간의 환경보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이런 것을 토대로 미세먼지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발빠르게 중국과의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예.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보호, 환경기술 이건 아직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관련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등 실리를 톡톡히 챙기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일본의 모습을 보고 예.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한국형 대중국 환경 실리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건 크게 반성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겨우 작년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설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근데 일본은 88년에 중일 그 보호센터 환경보호센터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외교의 장점은 뒷북치기 외교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일본 좀 우리가 지금 적절히 배운다면 그 일본 기업들도 중국의 미세먼지 줄이거나 하는데 어떤 기술 이전 등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 기업 대전제는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예. 그렇다면 외국 기업의 기술이 필요로 한데 여태까지는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너무도 괴롭히는 국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입장에서 미일 기업과의 협력은 되도록 자제하라. 하지만 중국 기업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등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친환경 기술 협력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한 사례는 별로 없나요?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중 환경 협력 그 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진출했다는 소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 실질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의 뛰어난 수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도와줘갖고 이 기업은 당장 4월 달부터 상하이에 그 4만여 개의 하천 지류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오염면이 심한 2개의 하천을 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은 중국 국가 기술 표준으로 등극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비닐하우스의 석탄 사용을 엄금시켰는데 또 석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또 한국에서 그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여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쪽을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줘갖고 중국의 칭화대학교와 중국의 하이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메이커인 하이얼 그룹과 함께 협력해갖고 비닐하우스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가능성 있는 영역은 많이 널려 있다 이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 진출은 그렇게 눈에 띌 만큼은 없다 이거죠?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이 저쪽에서 쓸데없는 한국 탓이다라는 그런 것은 들을 필요도 없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은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 교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법안만 내놓고 통과시킨 게 없고요.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 너무 늦었고요. 참 전체가 반성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